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용으로 대출받는 거는 이제 중진공이죠. 이제 중진공하고 이제 은행에서 신용을 해주는데, 이제 첫 번째 중진공은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게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은 거래 못하지만 우리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제 사업자분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은행은 사실 어마어마한 은행입니다. 7년 이내의 기업은 부채 비율을 안 봅니다. 부채 비율이 이제 1000%라도 안 보고요. 또 자본 잠식이라도 안 봅니다. 대신 이제 요건이 있죠. 이제 요건만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7년 이내 기업을 이제 우대하죠. 이제 7년 이상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자부터도 틀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자 보상 배수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표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우리 이제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이제 이자를 몇 번 낼 수 있나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계시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진공에서는 그 이자 보상 배수가 1 이하이면 이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 난 거 가지고 이자를 한 번만 내고 이제 끝이다.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은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1 이하라는 거는 또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꼭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그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건 대표님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세요. 저한테 대표님들이. 아, 그럼 도대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냐?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란 거는 그 한국은행 가면 이제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보다 우위에 있냐, 이제 열위에 있냐, 이렇게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 평균 이익률보다 그 열위에 있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만들 때,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거세요. 이제 기장세무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표님들이. 그 기장세무사도 이거 세금 어느 정도 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그렇게 맞추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 대출 받는 데는 그 잘못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자 보상 배수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보다 우위에 있어야 상위에 있어야 이게 신용 등급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대출이란 거는 제가 한다고 뭐 특별히 받거나 대표님이 한다고 못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요건만 맞춰서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받는 겁니다. 그 대표님들이 이제 그 이 신용 등급에서는 약간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크레탑을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신용으로 받으시려면 BB 플러스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사업자 번호나 뭐 회사 이름만 알아도 이제 신용 등급은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대표님 사실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그 신용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BB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표님이 처음 이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3년 이내에는 보통 이제 B 마이너스나 뭐 B 플러스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해달라면 이제 안 해주는 이유가 이 신용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용 등급하고 이런 것들을 그 맞춰서 요건을 맞추고 계속 진행해야 나중에 대출 받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기보나 신보에서 이제 보증서 대출을 받죠. 이게 이제 보증서 한도를 나타낸 건데,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그리고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그 대출 한도를 합니다. 그 19년도에 만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9월 달에 저랑 진행한 사례인데,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진행이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년도에 이분이 매출이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그 보증서로 1.5억 받고 있었죠. 근데 20년도에 매출이 20억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억 기존 대출에다가 1.5억 더해서 3억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으로 대화를 하면서 신용으로 1억 찍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은행을 옮겨 타시면서 대출을 늘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보다도 이제 2억 5천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돈이면은 또 매출을 또 충분히 또 늘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돈이 힘이다. 예. 자, 대출에 있어서 이제 매출은 사실 절대적이죠. 그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중소업체들이 힘든데 지금은 그 매출이 한 10% 이상 하락을 했다. 이제 그러면 그 중진공에서 대출해주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건만 돼서 맞춰 들어가면 그 이거 받기도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셨다가 매출이 이제 하락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이제 신청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진공은 어마어마한 은행이죠. 매출이 누락해도 또 이제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대출도 해주죠. 근데 이제 중진공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그 정책 우선 등급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업체라도 이제 고용을 많이 하거나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용과 수출이죠.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냥 아니면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중진공에 이제 가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접 수출, 간접 수출 이것도 다 가점이 되는데 이제 직접 수출하시는 대표님들이야 뭐 다 아시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 회사의 물건이 그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딩 회사나 아니면 또 이렇게 무역 회사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 수출을 증명받아서 그 서를 첨부하면 그 신용 등급도 아니 신용 등급이 아니라 그 가점도 받고 이제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가 있으면 아까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1 받는 거를 이제 3분의 1 받는 거고 도소매도 뭐 7분의 1 받는 거를 6분의 1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담보대출입니다. 이제 담보대출은 일단 이제 이게 실사례인데 이 회사가 이제 BB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그래서 그 현 상태, 그러니까 그 전 상태는 어땠냐면은 토지 건물에서 이제 15억, 그리고 이제 보증서로 2억, 이제 신용으로 이제 3억을 쓰고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기존에 이제 창업 자금은 대출 금리가 싸지만 회사가 한 7, 8년 되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매출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신용 뭐 한 6%, 7% 이런 자금도 사실 대표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세 개 은행을 이렇게 쓰고 있던 거를 제가 한 회사, 한 은행으로 이제 통합해서 대환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건물은 이제 2.5%, 그리고 보증서는 어차피 증액을 해야 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보에서 기보나 기보에서 신보로 이렇게 증액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도 그 금리를 좀 낮춰갖고서는 이렇게 이제 대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용 등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3년 미만인 기업들은 보통 이제 BB가 안 나옵니다. 그 재무제표 3년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잘 나와 이제 B 플러스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신용보증 기금이나 기술신용 보증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보증서를 발행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상공인 진흥공단도 있지만 이거는 그 도소매는 이제 5인 미만이고 제조업은 10인 미만이죠. 근데 우리가 소상공인이 아니면 그냥 신보나 기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전년도 매출이 이제 5억이었고 대출 1억 받았다. 이제 그런데 올해 앞으로 한 10억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자금이 투입됐다가 이제 회수되는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이제 매출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보증서, 그러니까 신보나 기보 가서 이제 보증서를 끊어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대출을 좀 해드리면 일단 그 대표님들이 사실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용 대출 한 1억 받고 그 다음에 그
그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들어가면서 한 5억 정도 1%대로 이제 대출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면 대표님들이 이제 상당히 고마워하시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그 좀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 그래서 예금을 해내든지 어떻든 간에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셔야 회사가 잘 되지. 그냥 대출만 계속 일으키면 이게 사실은 회사가 이렇게 위기가 오면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저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을 좀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대표님들을 봤지만 이렇게 이제 그 대비를 하신 대표님들은 지금 다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보증서를 발행하면은 이제 그걸 공짜로 해주진 않죠. 이제 보증기관에서 그 이제 보증서에 대한 그 이제 수수료를 받죠. 그게 보통 0.9, 1% 되는데 이제 이래서 사실 보증서가 이제 금리가 높은 겁니다. 사실 이제 보증서는 이제 100% 보증, 90%, 뭐 85, 8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뭐 이 보증서를 끊어오면 금융기관에서는 뭐 땡큐죠. 이거 뭐 100%짜리 같은 경우는 망해도 다 보증기관에서 보증 서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에서는 이제 그 명목으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증서 금리가 이제 2.5, 그리고 이제 신용은 4%. 그래서 이제 만일 85%를 받는다. 그러면 뭐 이걸 합산해서 뭐 3.7 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수수료 그래서 뭐 거의 뭐 4%좀 넘거나 아니면 4% 미만이거나 이렇게 맞춰가죠. 자, 근데 그 보통 이제 100%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하고 이제 1년 미만 기업만 100%짜리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보통 이제 85, 80%, 뭐 90%짜리 이렇게 보증서를 받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중진공은 이제 1.8%죠. 사실 뭐 대환을 하거나 또 금리를 낮추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개인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걸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이제 중진공에서 이제 8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혹은 또 아니면 이제 자산의 5% 이상 대출, 그러니까 이제 2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한 1억 이상 대출을 받으면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벤처 인증을 받으면 이제 법인세 감면이나 또 취등록세,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살 때 취등록세를 또 감면받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증은 그 또 이제 조달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벤처 인증은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토지 건물 대출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사실은. 저도 지금 한 몇 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님들이 이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이제 대표님들도 아마 그 은행 가면은 아마 지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사실 뭐 영업 활동을 해서 언제 돈 버냐. 이 땅 사서 건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가가 올라가고 뭐 이래야 돈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바람을 많이 내는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내 건물, 내 공장을 져서 그 이제 집가가 상승돼야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 자산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50% 이상이면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사실. 그래서 그 회사에 그 잉여금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요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저도 사실은 그 지금 보통 이 그 대출 금리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한 2.5에서 한 3.2%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은행에서 나가고 있죠. 근데 저는 요거를 어 1.8에서 2.5 사이로 대출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대출 받을 때는 대출이 안 되지만 이 대출을 이제 법인에다 담보를 제공하면
이게 대출을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표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사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전세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금 이제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50억짜리라 그래도. 그러면 이건 이제 법인에다 제공하면은 이제 80%, 40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주택까지 이제 대출을 얘기하면 대표님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회사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내가 집까지 놓을 수는 없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대표님들 거의 다 연대보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뭐 연대보증 뭐 요새 뭐 연대보증 안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표님들. 그래서 지금 대출 받는 거에 대표님들이 이제 연대보증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연대보증을 안 세우는 쪽으로 해서 이제 대환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회사가 급하면 뭐 아파트건 뭐건 잡혀서 살아야죠, 일단. 뭐 그래서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일을 좀 오래 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제 금융기관하고는 신뢰가 있고 한 두세 군데 이제 전적으로 저를 좀 도와주는 이제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면 뭐 꺾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돼 있고 그쪽도 이제 실적에 의해서 이제 대출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 대표님이 하나, 대출은 사실은 뭐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요건을 맞게끔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자리까지 대표님이 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이제 큰 힘이 됩니다.